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의 오늘 탑 뉴스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 혹 또 폐쇄당한 소식, 이것이 이제 가장 탑 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가 금융 위기로 또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이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긴급 발표를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신속 대응에 나서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바로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테크 업종에서 상당히 스타트업 창업사들이라든가 또는 벤처 캐피탈 이쪽을 예금을 받고 또 대출을 해주던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이 한 2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미 전역에서 16위라는 랭크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큰 대규모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우선은 은행 간부들의 은행 책임자들의 투자 잘못도 있겠고요. 우선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역시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도부는 이 예금을 갖다 그대로 묵히지는 않고 항상 어디다 투자를 하는데 절반 이상을 아마 채권에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네네네. 채권 수익,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를 비롯해서 채권 수익률은 급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은 낮을 것 같으니까 가능한 판매가 처분이 가능한 채권을 모조리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권을 파는데 원금에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겁니다. 네. 가만히 있었으면 또 소문만 할 텐데요. 여기다가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요일 늦게 투자자들에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은행의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건전한 뱅크의 밸런스 시트를 지탱하려면은 22억 5천만 달러를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니까 소문은 아니고 사실이 현 상황이 아주 급속하게 퍼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늦게부터 목요일까지 단 48시간 안에 420억 달러나 인출이 됐습니다. 2천억 달러 중에서 420억 달러가 한꺼번에 이거 뱅크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무더기로 인출이 되다 보니까 주 금융당국에서 여기를 셧다운 시켜버리고 이 전체 은행의 예치금도 다 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2천억 달러 규모니까 2008년 잘 아시는 대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태에 이어서 미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또 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됐고 뉴욕주에 있는 그런 시그니처 뱅크는 여기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된 또 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여파로 같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요인으로 딱 꼬집어서 예전 같으면 보통 은행이 망하면은 부실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부실 투자고 그 여파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채권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한꺼번에 계속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모조리 또 갖다 파는 바람에 이렇게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 사실이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고객들에게까지 다 알려지면서 일거에 420억 달러나 인출돼서
강제로 지금 폐쇄가 되는 그런 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잘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밸리 은행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그니처 은행까지 여파를 미쳤는데 다른 지역 은행들로 다 지금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안정해지고 금융 시스템이 이게 뭐 은행이 속된 말로 은행이 망하는 그러면 내 돈은 다 어디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불안 심리까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왜 흔히 멤버 FDIC라는 광고를 각 은행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행과 거래를 할 때 멤버 FDIC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이번 사태는 좀 거기에서 더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히 발표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구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증을 해주는 예. FDIC, 예.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 보장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같은 서민들이나 예. 이제 돈 몇 푼 예금해 놓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네.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창업 회사 같은 경우도 25만 달러 갖고 뒷목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덩치가 크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2천억 달러 가운데 1,750억 달러는 전부 이 25만 달러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 그 FDIC 여기는 해당도 안 되거든요. 네네. 보험으로서 그 연방보험으로서 커버가 안 되는 거액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는 보장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네. 연방 정부나 연준에서 보장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창업 회사들이라든가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종업원들에게 임금도 지불을 못 할 네. 것이고요. 네. 각종 경비나 사업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연쇄 부도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 일반 경제까지 다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연방법은 25만 달러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어제 일요일 날 연방 재무부 또 연방 준비제도, 연방 보험 연방 예금보험공사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그러한 25만 달러 한도 그런 제한이 아니라 전액을 갖다가 보장하겠다. 그렇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장해서 오늘 이제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요. 이제 13일 월요일 오전부터 100% 이제 인출해서 또 뭐 종업원 임금을 주든지 또 경비를 지출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이제 한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연방 재무부와 연준이 상당히 신속하게 거래가 없는 일요일. 요즘은 뭐 이 뱅크런 사태가 이게 좀 온라인으로 다 지금 앱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거액의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좀 제한 한도가 있겠지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급속도의 48시간 안에 대규모 뱅크런이 벌어진 것인데 그나마 이제 이런 것을 전액 인출을 보장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확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지금 최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은 좀 진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은행이 이제 파산한다거나 이러면은 인수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은행이 문을 네. 닫는 것보다는. 그럼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그 은행은 일단은 뭐 이제 옥션에 붙여져서 다른 인수자가 나올 수 있고요. 넘어가게 네. 되겠죠. 네네. 그리고 현재 집행 지도부는 모두 그만두거나 물러나고.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예. 이제 영국 실리콘밸리 은행에 영국 지점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쪽에서는 HBC인가요? 홍콩 기반으로 한 영국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거기서 1파운드에 인수를 했답니다. 1파운드에. 아, 네. 영업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네네. 아주 그 은행은 사실 완전 망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죠. 일단 그 지금 예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도 다 규제 당국이 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옥션에 붙여서 대형은행에서 인수를 하거나 또 다른 자본에 의해서 네. 넘어가서 뭐 이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인데요. 예.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엉뚱하게 각 그 리저널 뱅크라고 그랬죠. 예. 지역은행들이 그 상당히 아주 이게 증시에서 아주 대폭락하는 네. 그런 직격탄을 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방 정부도 네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렇고 투자자들 잘못은 우리가 그 베일아웃 구제 고명은 없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이라든가 거기에 그 주식을 산 투자자들까지 보호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네.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사태와는 좀 다를 것이고요. 네. 2008년에 그 리만 브로더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과 또 투자자다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전부 연결이 됐어갖고 예. 규모도 한 8천억 달러로 굉장히 아이고. 컸습니다. 네. 여기 시간이 지금 다 2천억 됐습니다. 달러보다는 네. 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그렇게 아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